2회차 자기의 2 여기 할 차례네, 그지? 2회차 2단계. 자, 2회차 2단계 펴줘. 2단계. 2회차 2단계. 학교 일정이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다들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19살이면 좀 생기 발랄해야 될 나이 아니야? 자, 봅시다. 바로 들어갈게. 자, 2회차 자기의 2라고 써있어. 질문 1번은 뭐야? 본인만의 체력관리 비결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본인만의 체력관리 비결인데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하고 이제 겹칠 수 있냐면 취미하고 겹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취미를 물론 이제 너네들이 여러 가지로 정하겠지. 당연히 뭐 음악 감상, 영화 감상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그지? 아니면 산책이나 조깅 혹은 그 밖에 다른 운동,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농구, 축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줄넘기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실제로 뭐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그런 데 이제 등록해서 하는 친구들 아니면 태권도, 검도, 합기도 이런 거 이제 배웠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체력 관리 비결하고 취미하고 좀 맞춰서 활동적인 취미를 바탕으로 답변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취미하고 일부 겹칠 수 있다. 자,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난 곧 죽어도 취미는 음악 감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취미는 뭐 영화 감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는지. 그럼 특별한 운동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운동 종목을 언급을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실제 운동 종목을 언급하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 자, 실제 운동 종목을 표현하기 좀 어렵다. 그럼 뭐야? 일상생활에서 좀 찾아줘야 될 거야. 자, 일상생활에서 찾아주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산책, 조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뭐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웬만하면 버스를 타지 않고 항상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체력 관리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교내에서도 마찬가지. 저희 교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저는 웬만해서 급한 일이 없다면은 계단으로 오르내리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합쳐주면 역시 마찬가지 체력 관리 비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 일상적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을 거르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군것질하지 않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시험 기간이 됐을 때 다른 친구들은 밤을 새거나 아니면 좀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패턴이 있지만 저는 항상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답변이 학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줄넘기를 한다, 농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뭐 태권도를 배운다도 좋겠지만 일상적으로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학생이다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너네들이 한번 이제 잘 골라서 한번 해봐봐. 두 번째,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법. 자, 스트레스가 쌓일 때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이제 또 필요하겠지, 그지? 자, 그럼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야.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운동, 가벼운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미가 그림 그리기나 뭐 플룻 부르기, 아니면 피아노 연주하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뭘로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경우에 혼자서 푸는 것보다 누구랑 푸는 게 좋아? 친구들하고, 그지? 친구들하고 수다를 떤다든가 아니면 친구들에게 나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 또는 고민거리를 이렇게 실제 뭐 이제 뭐 식사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율활동 시간에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친구들과.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곤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법을 물어볼 때는 특히 앞에다 언급을 해줘야 되는 멘트가 하나 있어. 어떤 걸 쓰더라도, 어떤 답변을 쓰더라도 그 앞에 멘트를 하나 날려줘.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 편입니다. 요거를 하나 날려주고 시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답변을 쓰던 간에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건전하고 긍정적인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야. 건전하고 긍정적이다. 필기해야 돼. 가만히 들으면 안 돼. 써, 가져. 노트에다 써도 돼. 자, 그럼 체력 관리하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 될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중요한 답변은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과 좀 차별화된 답변을 하는 방향을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였어.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보통 어디에서 많이 찾지? 흔히 매력 포인트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찾는 게 상식적이냐면 신체적인 부분에서 찾는 건 맞아. 보통 뭐 쌤 같은 경우는 큰 눈, 그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오똑선 코, 아니면 뭐 작은 입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보통은 신체적인 부분으로 찾아, 맞아.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뭘로 쓰지 마라? 성격적인 부분으로 쓰지 마라. 자, 문제는 근데 이거 지금 무슨 면접이야? 뭐 미스 코리아나 미스터 코리아 뭐 모델 면접이 아니란 말이야. 모델 인터뷰 면접이 아니라 대인 면접이야. 그지? 대인 면접인데 지금 내가 뭐 몸이 좋아, 뭐 복근이 있어, 뭐 이거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분으로 찾지만 이 신체적인 부분을 너희들의 뭐하고 인성과 그리고 가치관하고 자,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하진이는 지금 좀 전에 매력 포인트를 어디서 찾았냐면 활발한 성격에서 찾았어. 그지? 활발한 성격. 그럼 활발한 성격은 뭐지? 인성과 가치관인 거야. 그럼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신체적인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잘 모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1교시 때 뭘 배웠냐면 비유법에 대해서 배운 거야.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물에 나의 가치관을 연결시켰지. 똑같은 거야. 나의 가치관을 이제 사물이나 동물이나 색깔이 아니라 어디랑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야? 나의 신체적인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좀 활발함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좀 적극적인 성격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뭐에다 비유를 해보면 좋아? 예를 들어서 빠른 발 아니면 큰 발 아니면 긴 다리. 자, 키가 큰 학생, 키 크잖아, 하지, 그지? 그럼 저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한다? 바로 긴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긴 다리로 다른 친구들보다 여기저기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순발력과 그리고 적극성을 바탕으로 늘 학교에서 어떤 활동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참여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제가 하는 활동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어떤 활동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리더십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긴 다리에서 시작해서 뭐까지 나왔어? 활발한 성격 나오지, 참여하는 적극성 나오지, 거기다 뭐까지? 팀원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리더십까지 나오지. 그걸 풀어주라는 거야. 네 진짜 긴 다리를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면 큰 눈이라고 했어. 예를 들면. 눈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가치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너네가
뭔가 연구 분야나 이과 분야에 관련이 있어. 그럼 뭐를 표현하면 좋아? 관찰력 같은 거. 관찰력 같은 걸 표현하는 거야. 눈이 좀 작아. 쌤 눈 작잖아. 날카롭지, 그지? 쌤은 날카로운 눈이 매력 포인트야. 문제는 이 눈을 어디다 써먹은 게 아니라 뭐야? 그만큼 날카롭게 사안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해주면 되겠지. 저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긴 팔입니다. 긴 팔로 뭐야?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뭔가 배려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지. 저의 매력 포인트는 넓은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왜? 친구들이 무거운 거 들 때 내가 늘 들어주고 그 다음 어려운 일 있을 때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흔히 고민도 나한테 쉽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친구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저의 진짜 매력 포인트는 이 넓은 어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넓은 어깨에서 나오는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의 인성이 이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지? 그래서 매력 포인트를 물어보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너의 신체적인 장점을 보자는 게 아니라 신체를 어떤 장점에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재치를 이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까지 답변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너네가 이렇게 면접장에서 실제 답변을 해준다면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제 호감을 갖고 면접을 시작하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이제 좀 생각이 났어? 그러면 일단 내 신체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성격이나 인성이 어느 쪽인지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지. 이걸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비유해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면 돼. 선생님 저는 근데 실제로 어깨가 좀 좁은데요. 그래도 넓은 어깨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알겠지? 선생님 저는 다리가 좀 짧은데요. 그래도 긴 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매력 포인트 그리고 본인의 인성적 강점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잘 생각해서 고민해서 한번 재치 있게 잘 써보고요. 이 얘기가 결국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실제로 매력 포인트를 물어보는 학교는 쌤이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25% 정도의 학교였어. 근데 주변 사람들은 본인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주변 사람들은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거는 대략 50% 정도의 학교에서 나왔던 질문이야, 실제로. 그러면 지금 질문이나 지금 여기서 준비한 답변이나 어때? 가능하겠어,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여기서 관찰력이 좋다고 했고 활발하다고 했고 적극적이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해줬다고 그러면 돼? 친구들이. 그지? 그렇게 연결시키면은 충분히 바로 4번의 답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다. 자,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 부분을 그럼 또 어디까지 응용할 수 있겠어? 그 다음 질문. 학창시절 별명이 뭐였나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학창시절 별명이 뭐였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돼. 나의 인성적인 가치를 신체적인 부분에 연결을 시켰다면 이 부분을 또 뭐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겠어? 뭔가 독특한 별명에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뭐 영어 박사 뭐 이런 거 하지 마. 제 별명은 뭐 영어 박사입니다. 뭐 어학사전입니다.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입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별명 있어 실제? 없잖아, 그지? 쌤 때는 별명이 다 이런 거였어. 쓰리빠 뭐 이런 거였어. 빨대, 도끼 뭐 이런 거 아니야? 별명? 그런 거 없어? 되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 수업을 이렇게 집중해서 봐라. 별명은 별명답게 만들라는 거야. 별명을 별명답게. 너무 교과서적으로 쓰지 말라고. 실제 일상적으로 있을 만한 걸로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보통은 어디에서 많이 추출을 하니? 성격에서 많이 추출해? 외모에서? 맞아. 보통은 별명을 이름을 줄여 부르거나 아니면 이름을 좀 임팩트 있게 부르는 데서 추출을 많이 해. 그러면 이름을 바탕으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 누가 있어? 지원이. 박지 아니야? 박지? 맞잖아. 박지원이니까 박지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박지는 어떤 특성이 있어?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런 특성이 있지. 자, 문제는 딱 맞췄어? 딱 맞췄지?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이소부화에 나오는 박쥐의 성격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건 장점이니 단점이니?
단점이지. 근데 뭘로 붙이면 장점이 될 수 있냐면 여기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이건 뭐야? 적극적인 성격이 돼버린다고. 자, 그러면 이름으로부터 어떻게 쭉 뽑아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 별명이 고민이 된다. 그럼 쌤한테 들고 와. 그럼 만들어 줄게. 그럼 박지. 그럼 만들어 주잖아. 그지? 그래서 고민이 됐을 때 빨리빨리 들고 와서 이런 것들조차도 임팩트 있게 좀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옆에 있는 그럼 고소연이는 별명이 뭐야? 별명 없어? 별명이 없으면 보통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데. 교우관계 좋은 친구들은 별명이 좀 있지 않나? 아이고 연주 자리. 별명 없었어? 그럼 옆에 있는 효주는 별명 뭐야? 진짜 없어? 근데 예를 들면 자 봐봐, 위기를 이제 또 넘겨야 돼. 어떤 위기를 넘기냐? 요 질문이 지금 같이 연결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 실제로 교수님들이 물어봤었어. 너 학창시절 혹시 별명이 있니? 근데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 아니면 준비가 되면 돼. 근데 없어. 없으면 저는 학창시절 별명이 없습니다. 그럼 딱 끝인가? 그럼 뭔가 면접이 지금 맥락이 끊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학창시절에 특이한 별명은 없었지만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니면 친구들은 저를 이렇게 평가해 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별명으로 별칭을 갖다 붙이지 못해도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는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별명이 정 준비가 안 된다면 어떤 답변으로 연결을 시켜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답변으로 연결을 시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야 돼. 그냥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니? 그랬을 때 너네 솔직히 지금까지 존경하는 인물 있었어? 없었어? 거의 없었지. 근데 대인 면접 가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니? 그랬는데 저는 존경하는 인물 없어요.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 뭐 해봤니? 동아리 활동 안 했어요. 학창시절 봉사활동 뭐 했니? 안 했어요. 그럼 떨어지는 거야. 대답 안 하겠다는 거죠. 그지? 없다고 하는 거는 몇 개의 요소밖에 없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중에 팁이 뭐였어? 존경하는 인물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는 없다고 해도 돼? 롤모델은 없다고 해도 괜찮다. 왜 이렇게 이제 선이 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별명도 없습니다. 딱 잘라서 하기보다는 특별한 별칭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시켜나가요. 면접에서 답변이 뚝뚝 끊기면 안 된다. 그럼 면접 안 보겠다는 거야.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 그냥. 그래서 끊기지 않게끔 계속 흘러가게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매력 포인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학창시절 별명 다 연결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